코인버스에서 알려드리는 투자 얘기 홍반장입니다. 국가 간 결제 시스템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위프트, 달러 중심의 이 스위프트에 대한 반세력의 등장, 그리고 여기에 미래와 국가 간 결제 시스템 중심의 블록체인 기술까지, 오늘 방송 놓치시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미국과 EU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퇴출이란 제재를 가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유럽 북미 국가 외에 대한민국, 일본, 대만도 러시아 제재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제1세계 선진국은 다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돈줄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스위프트는 전 세계 은행들이 온라인 송금 및 통신을 위해 고안한 전상망입니다. 결국 이번 퇴출은 러시아의 모든 국제금융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5위 외환 보유국 러시아가 보유한 6,430억 달러 역시 러시아 은행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서 동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국제적 행위가 있을 때면 어김없이 스위프트 퇴출시키면서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강력한 조치이죠. 그럼 그 이전에 이런 스위프트 퇴출을 시킨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이란과 북한입니다. 두 나라 모두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 자금줄을 끊기 위해서 스위프트 코드에 두 나라를 퇴출시킨 사례가 유명합니다. 또 이란 제재에는 정말 우픈 현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란 제재로 이란의 다이나 가문이 대우 일렉트로닉스 매수로 나섰다가 이견이 빚어지면서 계약이 파기되었지만 찾지를 못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 자금을 우리은행의 직원이 6년간 600억들을 빼돌리다가 적발되었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꼭 그래야만 했냐? 그런데 이런 제재에도 이란, 북한, 그리고 최근 러시아까지 경제 어려움은 있으나 다른 대안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독자적 금융정보 플랫폼 SPFS 구축, 대무역에서의 루블화 결제 비중 제고, 그리고 암호화폐 결정 등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결국은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푸틴은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군요. 몽치가 미친 늙은이인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일부 은행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배제하는 제재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 CIPS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CIPS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를 추진하고자 2015년에 만든 독자적인 국제 위안화 결제 및 청산 시스템으로 지난해 국제무역에서 결제된 위안화 총액이 전년 대비 29% 증가한 36조 6,100억 원 위안, 약 7,307조 3,560억 원으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며 스위프트를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를 비롯해 친중 국가들 위주로 CIPS라는 별도 위안화 결제 청산 시스템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한 가지, 러시아 금융시장위원회 아나톨리 악사코프 위원장이 미디어 인터뷰를 통해 내년 초부터 러중 간의 교역에 새로운 암호화폐를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달러에 기인한 미국의 패권 약화를 목표로 새로운 통화 구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번 기회를 통해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한 금융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 이제는 금과 비교할 게 아니라 달러와 비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된다면 스위프트는 점점 설 자리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러시아의 이런 발표가 있는 날 바로 스위프트 반격을 날립니다. 이 스위프트가 체인링크와 협업을 통해 암호화폐 송금 개념 증명을 발표했습니다. 양측이 내놓은 개념 증명에 따르면 스위프트는 체인링크의 프로토콜인 CCIP를 통해 블록체인 환경에서 자산을 토큰하여 전송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면 맞불인가요? 하하. 그럼 도대체 이 체인링크는 어떤 코인이길래 스위프트가 선택한 걸까? 아마 이런 궁금증을 생기실 겁니다. 체인링크는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 내 스마트 컨트랙트 위변조 방지를 목표로 하며 체인링크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들과 관련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는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스위프트는 국제 간 은행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데 이 체인링크 스마트 컨트랙트 위변조 방지와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할까요? 이런 체인링크의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도 체인링크와 손잡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날씨를 보실 때 아마 가장 많이 보시는 게 구글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날씨일 건데요. 구글 클라우드와 체인링크는 2019년에 제휴를 시작해서 체인링크는 데이터를 이용해 날씨를 기초로 한 예측 시장이나 농업 정형의 보험 등을 분산형 금융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체인을 사용하는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사이페리움이 분산형 오라클 네트워크 체인링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오라클 솔루션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스카이95 사이페리움 대표는 체인링크는 보안 및 오라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상적인 기술이라며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이페리움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최고의 분산화 오라클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극찬이 있을까요? 그럼 이 오라클 솔루션을 도입해서 어떤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는지 보시면 이게 대박입니다. 사이페리움은 IBM,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등 세계적인 IT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이죠. 이런 미래를 이끌어갈 IT 기업들에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데이터의 무결성을 높이는 오픈소스 체인링크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스위프트에서 CIPS 그리고 체인링크까지 오늘 홍반장 방송 보시고 많이 얻어가십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국가 간의 결제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현재 달러 중심의 스위프트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위안의 시스템인 CIPS까지 미래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소리 없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서 현재 국경 간 결제 관련 두드러지는 문제가 환거래 은행의 비중이 감소 추세이며 개인의 외화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의 문제가 부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요. 스위프트와 체인링크 협업, 러시아와 중국의 새로운 암호화폐 결제 도입 등을 시작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국경 간 결제 방식은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한 암호화폐 결제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미래의 결제는 암호화폐가 대세가 올 것이라고 방송에서 자주 언급드렸는데요. 오늘은 확장 버전인 국가 간 결제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방송해드렸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역발상 꼭 기억하시고 항상 바른 투자를 위해서 달려가는 코인버스. 지금까지 코인버스에서 홍반장이었습니다. 풍성한 댓글은 저를 춤추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